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성식 국제학교, OSS는 오성식의 약자입니다. OSS 국제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오성식 국제학교 설립 취지와 운영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OSS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면은 이제 OSS 오성식 국제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방과 후 학교. 그래서 이제 방과 후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홈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크게 세 박자죠. 정규 학교를 다닌다. 그리고 OSS에 와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3시서부터 초등학생은 6시 반까지. 그다음에 중고생은 8시까지. 그렇게 방과 후 수업을 하고 그리고 홈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홈에서 자고 또 이렇게 학교를 가고 이렇게 크게 세 바퀴 이렇게 세 개의 꼭지점이죠. 홈스테이를 한다, 정규 학교를 다닌다, OSS 방과 후 학교를 온다. 유학 프로그램입니다. 자, 설립 취지는요. 귀국해서 한국에서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OSS에 가서 미국에 정착 잘하고 캐나다에 정착 잘하고 영주권 따고 그냥 거기에 눌려서 앉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가 아니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1년 반 정도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대학 잘 가는 거 그런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이제 중고생의 경우에는 국제학교 준비반 요즘 많이 유행이죠. 제주국제학교 그 다음에 뭐 서울 인근에도 국제학교 많이 있죠. 초중고생들 그래서 이렇게 국제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반 그 다음에 보딩스쿨 준비반 보딩스쿨은 90, 11, 12학년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가 보딩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6학년서부터는 보딩스쿨 갈 아이들은 준비를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반. 대학 입시반은 이제 조금 OSS에 늦게 유학을 온 아이들, 중학교 3학년 때쯤 OSS로 온 아이들은 보딩스쿨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OSS에 있으면서 OSS에서 대학을 보냅니다. 캐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OSS는요. 단기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쭉 다니고 대학도 한국 가고 그런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들은 이렇게 국제학교를 준비한다거나 뭐 보딩스쿨 다양한 진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OSS를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OSS에 오면은 영어 교육은 기본이죠. 기본적으로 영어 때문에 유학을 보내니까요. 영어에는 이제 듣고 쓰고 말하고 읽고 네 가지 과정이 있죠. 그래서 OSS의 규정 중에서 제일 큰 규칙은 영어로만 말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일명 존법이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존 선생님이 오늘부터는 영어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존법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안 하고 한국말로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상황이 있죠. 어떨 때냐 부모하고 전화할 때 그때만 한국말이 허용되고요. 나머지 상황에서는 전부 다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국어 수학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국어 수학 때는 아이들이 한국말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영어가 편해지니까 영어로 막 질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OSS는 영어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OSS에 온 지 한 일주일만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의외로 잘합니다. 초, 중, 고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OSS의 가장 강렬한 법. 두 번째, 영어를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영어가 느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책을 부지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OSS에서는 군인에게 총처럼 OSS 학생에게는 책. 그래서 한순간도 손에서 책이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면 엄청 혼납니다. 뭐 놀러 갈 때도 예외 없이 수영장 갈 때도 예외 없이 항상 아이들은 손에서 책을 손에 책이 쥐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독서를 생활화시키는 것이 또 OSS의 큰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AR 시스템, 미국에서 개발된
독서 프로그램이죠. AR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말하기를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우리 이제 말하기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정복을 읽고 그리고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스피치 발표를 하는데요. 본인이 이제 주제를 주면 그거를 본인이 리서치를 해서 원고를 쓰고 그리고 첨삭 지도를 받아서 외워서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래서 OSS 아이들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카메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카메라하고 친숙하고 아이들 처음에 왔을 때 표정 변화를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카메라하고 친숙하게 됩니다. 스피치 그리고 디베이트 그리고 또 OSS의 특징이 OSS 뉴스를 매달 제작합니다. 텔레비전 뉴스인데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전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뭐 방송 반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돌아가면서 참여를 합니다. 이와 같이 뭐 듣기는 특별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만 뭐 맨날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영어 환경, 영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S에 보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어 때문에 보냈는데 영어는 덤이었더라. 진짜 덤이었더라. 그러니까 가장 아이들에게 놀라운 발전은 아이들 스스로 자존감을 굉장히 많이 찾았더라.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하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늘었으며 참 이런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영어는 정말 기본이었을 뿐이고 그 외에 얻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OS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어만을 위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줌으로써 제가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아이들의 로보토화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우리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인생에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는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답을 적어놓고 그 정답을 가장 빨리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죠. 그래서 선생님 혼자 떠들잖아요. 아이들은 받아 적고 그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많이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나의 능력은 어디에 점수 따라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재능에 따라서 대학을 가고 미래를 개척하고 그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죠? 다양한 경험을 해야죠. 그래야 나의 그런 경험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OSS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매주 토요일은 주말 활동이 있는데요. 격주 토요일로는 야외 활동을 갑니다. 뭐 사이언스 뮤지엄이라든가 그다음 뭐 체험 교실 뭐 다양한 주말 활동을 가거든요. 격주입니다. 한 달에 2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놀토 또 2번이 있잖아요. 그 2번은 도서관에서 만납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서관에서 만나서 책도 많이 읽고 밀린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는 아이들이 머리 깎으러도 가고 쇼핑도 가고 그래서 전 선생님들이 토요일은 전부 다 출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은 한 달에 일요일 4번 있잖아요. 2번은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스포츠 활동 뭐 수영도 하고 실내 경기도 하고 스포츠 강사를 3명을 고용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요일 가운데 2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고요. 선생님들은 실제로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특별히 또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노는 일요일 날 불러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OSS는 1년 내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연 3회는 1박 2일 캠프를 합니다. 힐링 캠프를 가거든요.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일에는 미국 수학여행을 또 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졸업 여행을 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초청 강사 특강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초청 강사를 모셔놓고 강의도 하고 아이들의 질문도 받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를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또 갖고 있죠. 그리고 또 지역 봉사 활동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뭐 캐나다 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특별한 날에는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함께 참여하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번에는 OSS가 자랑하는 관리 시스템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를 이렇게 혼자 보내놓고 나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관리를 잘해 주실까?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이잖아요. OSS에 정말 관리 철저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일주일 내내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요, 주말이 관건입니다. 예, 우리가 이론하고 실제가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그 홈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도 하고 홈 가족과 가족애도 쌓고 또 서양 음식도 맛보고 이거야말로 홈스테이의 백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이제 그 캐나다도 그 부부가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도 만약에 뭐 말레이시아나 무슨 뭐 이런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1년간 와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말에는 롯데월드 가고 다음 주말에는 경주 불국사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갈까? 마주 돌아가면서 어디 경험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그러세요? 주말마다?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특히 부부가 일하는 경우는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쉬려고 그러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을 그냥 홈에서 즐겁게 놀아라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많이 싸웁니다. 그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특히 이제 겨울에는 오후 4시 반만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뛰놀지도 못하고 우울하죠. 그래서 주말을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OSS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관리를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4번 다 나옵니다. 일요일 2번 나오고요. 2번 쉬는데 그때도 심지어는 선생님들이 다 출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어쨌든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까지 운영을 하는 그 프로그램, 유학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SS 선생님들은 우리 학부형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교육 성직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학생들하고 1년 내내 학생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도 캐나다 가면 아무도 안 만나거든요. 오롯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만 있는데요. 충분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저 OSS에 우리 큰 이모님이라고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최대한 우리 OC 집안의 식재료를 씁니다. 그게 뭐냐고요? 오가닉. 전부 다 오가닉으로 달걀도 오가닉, 뭐 어지간한 거 우유도 오가닉, 다 오가닉으로 정말 최상의 식단 재료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OSS의 저녁 식사 음식이 좋아서 OSS를 보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기에 OSS에서는 정말 먹는 거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들이 매일 플래너를 쓰고 있는데요. 매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을 읽겠다. 그 다음에 한 주에 이 금주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를 정하고 자기의 시간 관리하고 자기의 목표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주도형 학습을 완성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죠. 굉장히 OSS가 자랑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아이들이 매일 하고 선생님들이 매일 또 아이들의 플래너를 보면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생활담임 선생님의 밀착 관리인데요. 생활담임 선생님은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다쳐도 생활담임 선생님이 쫓아가고, 그 다음 홈스테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생활담임 선생님이 쫓아가고,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불러도 생활담임 선생님이 쫓아가고, 24시간 365일 우리 학부모님들은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생활담임 선생님하고 연락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탁월한 소통 시스템인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럽니다. OSS만큼 소통이 잘 되는 곳은 아마 이 지구상에 없을 거라고. 저희가 소통 채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23기다. 그럼 23기 밴드, 23기 카톡방 기본 있고요. 전체 재학생이 있는 재학생 카톡방, 그리고 재학생, 졸업생, 그 다음에 미래 예비 학부모가 있는
OSS 패밀리 밴드, 예, 그리고 예비 학부모 밴드, 그리고 또 블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로, 스카이프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생방송도 많이 합니다. 예, 놀랍죠? 생방송을 합니다. 아이들이 도착하고 현재 이제 홈가족 만나고 그럴 때 생방송으로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밑에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밑에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죠. 예, 그런 것도 하고. 하여간 소통은 정말 OSS가 짱입니다. 짱. 예, 여러분 매일 아이들 보내놓고 매일매일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걱정은 정말 안 하셔도 된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귀국에 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OSS는 귀국해서 한국에서 학교 잘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사실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1, 2, 3학년까지는요. 그 유치원 1, 2, 3학년은 국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국어가 중요한 것만큼 또 독서도 굉장히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이후에서부터는 이제 영어를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는 수학을 쌓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언어는 나이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흡수력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국어, 영어, 이와 같은 언어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개발이 됩니다. 수학은 그 이후에 쭉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귀국에 대비해서 OSS는 매일 국어와 수학을 합니다. 매일 30분씩.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러기 엄마들이 돌아왔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수학 때문이 아니라 의외로 국어 때문입니다. 의외로. 네. 국어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수학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폭망입니다. 폭망. 그래서 국어도 매일 하고 수학도 매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요. 우리가 유학 가가지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미국이나 캐나다 아이들처럼 생활하는 것이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라고 믿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린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대학을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은 꼭 유지를 해야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주도형 학습의 완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등학교까지는요, 어떻게든 부모가 옆에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면은요, 절대 끌고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요 사이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주도형 학습을 완성을 해 놔야만 그 아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잘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학생이 되어도요, 이 자기주도형 학습이 완성되지 않으면 인생을 결코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OSS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요. 왜 OSS를 택했을까? 많은 분들이 OSS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성식이라는 이름을 믿고 택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그 명품이네 뭐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오성식이라는 이름을 믿고 보냈다고 그러면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당연히 느껴집니다. 제가 어디 도망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기 전에는. 그죠? 그건 정말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OSS에 보니까 동생을 보내더라 전부 다. 그 위에 형이나 오빠, 언니, 누나를 보내고 나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동생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동생을 보내는 걸로 봐서 뭔가 있나 싶었다.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운영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 그 패밀리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은요, 예비 학부모 밴드도 그렇고 중고생 밴드도 그렇고 OSS 밴드에 모두 들어오시면은요,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은 익명 가입이 안 됩니다. 재학생, 졸업생, 예비생들 부모님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전부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졸업하신 분, 또 지금 재학 중인 선배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괜찮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공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쉽지 않죠. 그죠? 저희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OSS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OSS의 선발은 먼저 첫 번째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이 우선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부터가 OSS에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입니다. 다시 한번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에 4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가 OSS에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 2학기부터 아니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언제라도 그 다음에는 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2학년 때부터 예비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이 2018년 2월 7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출고가는 23기는 이미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록을 한다고 해도 2018년 8월에는 출국이 안 되고요. 가장 빠른 게 2019년 1월 또는 2019년 8월 뭐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OSS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예비 등록을 하고 기다려야지 됩니다. 내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신청하고 그냥 바로 가고 그러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요. 왜냐하면 대기자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동생들이 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2년 전부터 등록을 예비 등록을 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생, 2008년, 2009년, 2010년생도 예비 등록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 등록을 해 놓으시면 2009년생의 경우에는 빠르면은 2019년 8월에 갈 수 있고요. 2010년생은 2020년 8월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든 정답은 뭐냐면요. OSS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예비 등록을 무조건 해놓고 그리고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달리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캐나다의 그 메이플리츠 교육청에서는 유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자리가 없고요. 또 OSS는 더욱더 자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OSS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예비 등록을 해놓고 대기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나는 순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OSS는 공부 잘하는 아이 순서로 뽑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얼마를 잘하고 또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OSS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꼭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대신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아이들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게 됩니다. 공부를 꼭 잘하고 영어 성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OSS는 소개를 기본으로 해서 선발한다. OSS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배 부모님들 또는 동생들 이렇게 추천에 의해서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OSS는 특별히 설명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뭐 신문 광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인터넷 광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브로셔도 없습니다. OSS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뢰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보신 학부모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오고,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OSS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훤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궁금한 걸 또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설명회 이런 거 전혀 안 하니까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터넷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이렇게 OSS에 문의를 해 오시면 1차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밴드에 초대를 드립니다. 밴드는 사실 저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패밀리 밴드, OSS 패밀리 밴드는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예비생들의 학부모가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매일매일 캐나다의 소식이 전해지는 공간입니다.
이게 이제 OSS 패밀리 밴드고요. OSS 패밀리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OSS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뭔가가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재학생 학부모들, 졸업생 학부모님들이 계속 댓글을 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 거기다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매우 공개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비 학부모 밴드인데요. 예비 학부모 밴드는 기본적으로 OSS 패밀리 밴드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추려서 OSS를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중요한 내용만 간추린 곳이 예비 학부모 밴드입니다. 이거 여기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OSS 중고생 밴드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두신 분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이 밴드 세 군데에 모두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익명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아니면 예비 학부모든 간에 익명 가입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야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009년생 김철수의 엄마다 그러면 09 김철수 맘 꼭 이렇게 프로필을 바꿔 주셔야지 됩니다. 그게 변경이 안 되고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 탈퇴 조치를 시킨답니다. 익명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예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비 등록은 2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출국 2년 전부터는 예비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네, 예비 등록을 하고 나면은 출국 전까지는 화상영어가 주 3회 지원이 됩니다. 네,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1년간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의는 서울 02-584-123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의껏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오성식 국제학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오성식 국제학교, OSS 국제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또 밴드에 들어와 보셔도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자세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